오늘 할 내용, 수식과 연산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수식과 연산자 부분은 이제, 이번 클래스에서, 이번 학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 이제, 시연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바탕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습득을 좀 합시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가볍게 한번 보고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수식과 연산자, 수식이 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쭉 살펴볼 거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 이 대입 연산, 산술 연산, 논리 연산, 관계 연산 이런 연산들이 실제로 우리가 시연으로 어떻게 작성을 하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와 결합 법칙까지. 자, 오늘 할 내용들이 상당히 다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을 잘 하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은 가볍게 넘어가고 이제 어쨌든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식은 컴퓨터로 C 언어 랭귀지로 다 표현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수식은 상수, 변수, 연산자의 조합이고 그래서 뭐 연산자와 피연산자로 나누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지난번에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식은 기능에 따라서 연산자가 이제 기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워야 될 연산자들은 이와 같은 연산자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여기 보면 산술 연산 그리고 관계 연산 그리고 논리 연산 이번 챕터에서, 그러니까 이번 장에서는 그리고 부호, 정관, 대입, 어, 네, 이 정도의 연산자를 우리는 이번 이 장에서 다룰 거다. 지난 시간에 이런 부분들은 쭉 살펴봤어요. 피연산자의 개수에 따라 단학연산자 또는 이학연산자, 삼학연산자. 음, 자, 이게 오타가 하나 있네요. 피연산자의 개수가 2개, 1개, 3개. 피연산자의 개수에 따라서 피연산자의 개수가 하나, 단항, 2개면 2항, 3개면 3항 연산자. 오케이.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산술 연산자이죠. 산술 연산자. 산술 연산자는 그냥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나머지 연산까지 포함해서 산술 연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칙 연산이죠. 기본적인 사칙 연산 그리고 플러스 나머지 연산까지 있는 거고. 자, 산술 연산은 이렇게 우리가 수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수식을 이 산술 연산자를 이용하면 여기 이제 이 사이에 사실 이제 곱하기가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컴퓨터는 곱하기를 이 별표 아스테리크 기호로 표시한다고 얘기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자 x 제곱 자, x제곱은 x를 2번 곱하는 일이 되겠죠. 이렇게. 어.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것들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자, 한번 살펴봤고 여러분들이 쭉 봐야 되고 그리고 나눗셈을 할 때는 이렇게 정수형끼리 나누게 하는 것과 실수 형태의 나눗셈을 하는 결과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다르다. 자, 그래서 이 예제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어, 시도를 해서 결과물을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물 나오는지. 그리고 나머지 연산이 아주 많이 쓰이고 그리고 나머지 연산은 이와 같이 이런 연산자에서 이렇게 사용한다 정도로 이제 지난 시간에 쭉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실습을 여러분들이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부호 연산자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엄수를 붙이든지
이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값이 엄수값이 되겠죠. 엄수값이 된다. 자, 그리고 오케이 넘어갔고, 그리고 정갑연산자 그 값을 증가시킬 거냐 감소시킬 거냐를 연산자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고 얘기했죠. 정갑연산자.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정갑연산자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오케이. 변수의 값을 하나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연산자. 자, 그래서 정갑연산자 이제 구분을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플러스 플러스가 변수의 앞에 붙느냐, 플러스 플러스가 변수의 뒤에 붙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가 앞에 있으면 플러스 플러스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연산을 수행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수식이 있다.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를 먼저 하고 플러스 플러스 x. 그럼 x가 기존에 있던 x 값이 만약에 10이었다면 x를 플러스 플러스 1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1이 되고 그 결과를 y에 집어넣는다. 왜냐하면 이 어사이먼트 연산자 이게 수학의 이꼴 연산자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이꼴 연산자가 아니고 어사이먼트 연산자이다. 오케이. 자, 그리고 뒤에 있으면 언제 하냐면 뭐 다른 연산을 먼저 하고 그래서 x를 y에 먼저 집어넣고 사인해서 그리고 나서 x를 플러스 플러스 한다. 그래서 먼저 집어넣고 그리고 x를 플러스 플러스해서 11이 된다. 결과적으로 y에는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이 다른 결과가 되는 거죠. y는 위에 있는 것은 y는 11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 밑에는 y가 1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스름 돈 계산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쭉 살펴봤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잘 따라왔을 거라고 보고 자, 그리고 이제 과제가 이제 조금씩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과제를 조금 차근차근 하면서 준비를 좀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 이제 자,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대입 연산자 뭐 우리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대입 연산자예요. 자, 대입 연산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게 하나의 수식이 있죠. 이 하나의 수식이 있으면 이 수식에는 연산자 우선순위가 있어요. 연산자 우선순위가. 그래서 지금 연산자가 몇 개 있냐면 하나, 두 개 있죠. 피연산자 세 개 있고 하나, 둘, 셋. 피연산자 세 개 있고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항상 이 대입 연산자는 연산자 우선순위가 아주 낮아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실행된다. 자, 그래서 이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얘가 먼저 실행된다. 그래서 x와 y 두 개 더하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이제 30이 되겠죠. 두 개 더한 결과를 왜냐하면 이 연산 수행했으니까 이 연산 수행한 결과는 30이 되고 그리고 나서 연산자 하나 더 남았죠. 이 연산자에 의해서 30이라는 값이 어디에 여기 g라는 z라는 변수에 대입된다. 오케이. 자, 대입 연산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컴파일 오류가 난다. 왜 컴파일 오류가 날까? 자, 두 개 더했죠. 두 개 더했어요. 더한 결과를 어디에? 대입 연산자에 의해서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는 변수가 와야지 어떤 공간에 우리가 값을 집어넣을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본 예처럼 상수가 오면 어떻게 되죠? 상수에는 우리가 값을 저장할 수 없죠. 왜냐하면 상수는 저장할 공간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변하지 않는 값이 있기 때문에 값을 저장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어, 자, 이런 수식이 만약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수학적으로 봤을 때, 이 수학적으로 봤을 때 전염받지 않는 뭔가 이상한 수식이죠. x 이퀄 x 플러스 1이라고 우리 읽는 게 아니고, 이 연산을 먼저 실행하고, x 플러스 1을 먼저 실행하고, 그 결과를 어디에? x에 대입하는 일이다 한다. 대입한다. 그래서 x가 만약 10이면 10 플러스 1 하고 그 결과를 어디에? 다시 x에 집어넣는다. 자, 컴퓨터는 대입 연산자는 이와 같이 동작을 한다. 일반적인 수학 수식하고 우리가 익숙해 있던 수학 수식하고는 조금 다르죠. 오케이. 자, 대입 연산의 결과값을 한번 봅시다. 모든 연산에는 결과값이 있고 대입 연산도 그 결과값이 있다. 자, 만약에 이런 수식이 이제 있다고 봅시다. 이런 수식이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2하고 7하고 두 개, 이제 이런 수식이 있으면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항상 실행해요. 그래서 두 개 더해서 두 개 더한 값을 어디에? x에 대입하라고 그랬죠. 근데 대입하고 나면 그 결과의 값은 이 x로 대입한 값이 이제 결과 값이 되고,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있는 문장을 모두 실행하면 이 대입한 그 결과만 남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는 대입 9라는 값을 대입했으니까 이 문장을 모두 실행하면 계산 결과는 9가 된다. 그리고 9하고 10하고 두 개 더하면, 그러면 이 문장을 모두 실행하면 뭐 당연하겠죠. 결과값이 19이고 19를 y에 값을 대입하면 어, 이 결과값은 19가 된다. 19가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입한 결과값이 이 연산의, 그러니까 대입 연산의 결과가 되는 거죠. 자,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하면, 자, 이만큼 실행한 결과는 최종 결과값은 9이고, 그러면 또 이만큼 연산을 실행한 결과값은 19이고, 대입 연산을 실행한 결과는 마찬가지로 19를 대입했으니까 19가 된다. 오케이. 자, x와 y의 값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연산을 실행을 하고 나면 3을 대입하고, 그리고 이 3들 대입한 3을 또다시 어디? y에 대입하고, 그래서 이 연산의 결과는 3이 된다. 3이. 오케이. 자, 이 대입 연산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음, 좀 멈추고 이제 뭐야, 확인을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x에는 우리가 1이라는 값이 들어있고, x가 1이 들어가 있고, 그럼 이제부터 출력해보는 거죠. printf 수식 x 플러스 1의 값은 얼마이다. 그러니까 %d 10진수로 출력을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x 플러스 1, 그리고 x 플러스 1 결과를 y에 집어넣어 달라고 해요.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자, 마찬가지로 아까 앞에서 봤듯이 괄호 안에 있는 거 계산하고, 계산된 결과 더하고, 그 결과를 뒤에 y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전체 이 문장을 통틀어서 실행을 하고 난 결과값이 어디에? %d를 통해서 출력이 되겠죠. 오케이. 여기 있는 문장도 마찬가지고. 오케이. 자, 이 문장 여러분들이 반드시 실행을 하고 계산을 해보고, 실행을 하고 타이핑을 해서 코딩을 하고 실행까지 반드시 해봅시다. 오케이. 자, 이제 조금 다른 형태의 연산자가 나오는데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크게 다르지는 않고 이게 이제 자, 이게 이제 보실 때 x는
x 플러스 y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게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복합 대입연산자는 플러스 이것처럼 대입연산자 이거와 산술연산자를 합쳐놓은 연산자인데 어떻게 보면 좀 소스 코드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합쳐놓은 건데 사실 얘를 풀어서 쓰면 x는 x 플러스 y를 이렇게 x 플러스 콜 y 이꼴이 아니고 x 플러스는 y라고 이렇게 풀어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풀어서 쓸 수가 있다. 오케이. 자, 복합 대입연산자를 이렇게 표현된 복합대입연산자는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x는 x 플러스 y, x는 x 마이너스 y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얘를 어떻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 우리는 가능하면 이 방식을 선호한다. 이 방식을 선호한다. 왜냐하면 물론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는 이 방식을 사용합시다. 이 방식이 좀 익숙해지면 그러면은 복합되어 있는 현재를 사용하는 방법을 좀 익혀보는 걸로.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넘어갑시다. 그래서 복합 대입 연산자는 여러분들 반드시 이것도 풀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중간 점검도 여러분들이 쭉 잘 살펴봅시다. 제가 아마 중간중간 혹시 쪽지 시험이나 아니면 이 중간 시험을 한번 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나오는 이 학습하고 복습해야 될 내용들을 여러분들 이제 그때그때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제 두 번째 연산자를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산술 연산자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산술 연산자까지. 이번에는 어, 자, 이번에는 관계 연산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두 개의 피연산자를 비교하는 연산자이다. 비교하고 그 결과값은 이번에는 그 연산의 결과는 참 또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연산의 결과는 참 아니면 거짓이에요. 연산의 결과는 자, 그래서 여기 자, x와 y의 값이 같은지 비교한다. 자, 그래서 이 관계 연산자는 산술 연산자와는 다르게 연산의 결과는 반드시 참하고 거짓 둘밖에 없어요. 오케이. 음, 참, 거짓. 자, 오케이. 자, 이렇게 보면 되고, 어, 자, 그래서 관계 연산자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관계 연산자에는 연산자 종류가 이런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게 뭐죠? 관계. A와 B, P 연산자 둘 간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 어, 그러니까 X와 Y 두 개 P 연산자가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는 거예요. X와 Y 두 연산자가 같으냐? 물어보는 거예요. 같은가? 만약에 같으면은 그 결과는 참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거짓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참은 우리가 숫자 1로 표현할 수 있고 거짓은 숫자 0으로 표현된다. 오케이. 자, 이런 연산자를 한번 볼게요. 자, 뭔가 이 느낌표 표시 에스텔 마크 그리고 이 표시가 있으면 같지 않은가, 그러니까 다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x와 y가 다른가 물어봐서 다르다면 참이겠죠. 또는 거짓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 다른가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어, 다르면 참이 될 것이고 같으면 거짓이 되겠죠. 자, 크냐 x가 y보다 큰가? 그래서 x의 값이
y보다 크다면 이 연산자 결과는 참이 될 것이고 참을 1로 표시할 수 있고 작다면 0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크거나 같은가 작거나 같은가 자, 다 똑같은 마찬가지 방식으로 두 개의 피연산자의 관계를 우리는 비교할 수 있고 관계를 비교할 수 있고 그 비교된 결과가 우리는 비교된 결과를 우리는 참과 거짓으로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예제를 자 x와 y 두 개 변수 선언하고 자 그리고 두 개의 정수를 입력하라고 그래요. 두 개 정수를 입력하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x와 y 두 개를 입력을 받으면 되겠죠. 오케이. 자, X와 Y 두 개 입력을 받고, 자, 두 개 입력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예제가 있는데, 실행한 예제가 있는데, 두 개를 3하고 4를 입력을 만약 했어요. 그러면 이 연산 결과는 어떻게 되겠죠? X가 3이고 Y가 4면, 자, 우리 수학에서 이퀄 표시는 컴퓨터에서는 이 이퀄 표시를 두 개를 해주면 수학에서 이퀄 표시와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X와 Y가 이퀄 같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참이고, 그러니까 참이면 0, 1이고 거짓이면 0이겠죠. 근데 입력을 3하고 4를 받았죠. 거짓이죠.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0이 출력이 될 것이다. 출력이.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연산자들을 쭉 다 같지 않냐, 크냐, 작냐, 크거나 같냐, 작거나 같냐를 쭉 비교한 결과를 출력해 보면 이렇게 0, 1, 0, 1, 0, 1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고 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하고 그리고 실행을 해서 여러분들 눈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컴퓨터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손으로 타이핑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실행이 되는 것까지 확인이 되어야지 진정한 여러분들의 이 학습 효과가 아주 높아져요. 오케이. 자, 주의할 점. 자, 이게 이제 혹시나 헷갈릴까 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이 기호는 수식에서는 이게 이퀄 표시이지만 컴퓨터에서는 어사인먼트 표시이다. 그래서 y라는 값을 x에 assignment 대입하겠다. 라는 뜻이 돼요. 자, 그래서 x, y 이제 근데 이렇게 되면 이꼴 기호가 두 개 있으면 이제 실제로 컴퓨터에서는 이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x와 y가 같으면 1, 다르면 0이 된다. 그래서 이 두 개 기호를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절대 안 된다. 자, 그리고 수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식을 쓸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런데 이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써야 돼요. 자, x가 2보다 크고 그리고 x가 5보다 작은 두 경우를 어떻게 둘 다 만족해야 되는데 자, 얘를 이제 논리 연산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뒤에 가서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관계 연산자를 수학에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하면. 자,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뒤에서 한번 봅시다. 결국은 이렇게 표시를 할 건데 왜 이렇게 표시하는지 조금 이따 뒤에 봅시다. 중간 점검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고